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겠다며 올해부터 간벌 면적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가격 폭락에 수확까지 포기한 농민들은 자구 노력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전기톱 소리와 함께 금세 잘려나가는 감귤나무들. 나무 사이에 공간을 넓혀 감귤이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하고 농약 살포와 수확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벌 작업입니다. 감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지난해 농약값도 건지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너무 밀감 나무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밀감 따기도 굳고 약치기도 농약치기도 굳고 하니까 뭐 밀감 값도 없고.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간벌 사업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면적도 작년보다 15% 많은 460헥타르로 정했고 해마다 간벌 면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 신청된 게 지금 사민선에 이제 650헥타 지금 140% 정도 이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는 460헥타지만 초과해가지고 이제 추진해서. 지난 10년 동안 간벌 면적은 12,000헥타르, 우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감귤값은 하락세가 이어졌고 최근 2년 동안에는 24%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잦은 비 날씨와 부패가 증가, 소비 비축으로 생산량의 60% 정도만 출하되면서 애써 수확한 감귤을 폐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유례가 없는 가격 폭락과 날씨 피해로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지역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경선 구도가 이번 주에 윤곽이 드러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과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다음 달 3일 제주 지역 경선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삼선 의원의 50%를 탈락시킨다는 방침 아래 이번 주 초 2차 컷오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는 자기 집을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로 빌려줄 수 있는 공유 민박이 허용되는데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 경제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공유 민박이 가능한 곳을 소개해주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개인실부터 주택 전체를 빌리는 형태까지 다양한 민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호텔과 달리 여행지에서 현지인이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유 민박의 장점. 최근 세계적으로 이 같은 공유 민박이 인기를 끌자 정부는 4월부터 제주와 부산, 강원도에 공유 민박을 시범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영업일수는 120일로 제한되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된 농어촌 민박이나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도시 민박보다 운영이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숙박업계는 가뜩이나 포화된 도내 숙박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자그마한 호텔 계속 짓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오는 손님은 관광 손님은 한정돼 있고 아닙니다. 또 영업만 잘하면 임대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던 주택까지 공유 민박으로 몰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물량이 민박업으로 이렇게 전환될 경우 임대 가격 상승은 물론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례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공유 민박 영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과 화재나 범죄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철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재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0억 원과 택지 공급에 400억 원, 임대료 지원 등에 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조례를 제정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순우름 주거복지정보센터를
올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 공인 알파인 코스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 훼손 문제로 부지 선정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동계올림픽을 마치면 복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활용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박준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열린 정선 알파인 경기장. 183만 제곱미터 부지에 알파인 스키 스피드 종목을 위한 가파른 슬로프가 조성됐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를 위한 기본 시설만 우선 개장하고 내년 말에 모든 시설이 완공됩니다. 올림픽 코스로 손색이 없다는 공식 인정을 받았지만 환경 훼손 논란 때문에 부지 선정부터 개장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공사 첫 삽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부터 자정비, 이상 보온 현상까지 공사 지연으로 대회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피드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국내 선수가 거의 없어 활용도가 낮은 데다 보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표고차라든지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거고요. 보건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 그 보건 추진단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환경단체하고 함께 보건에 관련되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도 올림픽이 끝나면 자연환경을 복원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선군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복원보다 스키장 활용을 바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대덕특구에서 드론의 상용화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최첨단 드론이 총출동했습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드론을 향해 사람이 다가가자 스스로 움직이며 충돌을 피합니다. 초음파 센서 등 주변 장애물과 충돌을 막는 시스템이 탑재된 겁니다. 사람을 추적해 카메라 영상으로 보여주는 드론은 우범 지역에서 여성이나 노약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10kg이 넘는 농약을 싣고 하늘을 날며 공중 살포 기능이 있는 농업용 드론과 우체부처럼 소포를 배달할 수 있는 무인기도 상용화가 눈앞입니다. CJ와 산림강원과 강원도 영월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물품 배송이나 산불 진화 등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 전 세계 드론 시장은 6조 5천억 원, 10년 안에 2배 넘게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인데 특히 국내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22%씩 성장해 세계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세계 7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세계 5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무인기 글로벌 리더 선진국. 재해 예방, 순찰과 각종 불법 행위 감시, 물류 수송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드론.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비행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과 함께 전용 주파수 마련, 조종 교육과 면허제 도입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2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겨울 외투를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고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지만 이후로는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은 종일 3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의 기온 3도에서 5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부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의 기온 3도, 성산과 표선 4도, 낮 기온은 4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삼적도 산발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면서 일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3일절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이후로는 날이 완전히 풀리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는 학원 차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48건으로 이 가운데 안전띠를 매지 않아 과태료를 낸 통학버스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린이 승하차를 도와주지 않아 운전자 의무를 위반한 학원 차량도 15건입니다.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버스는 내년 1월까지는 보조교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야 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웅동의 한 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전기공사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3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간이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 후 남은 불티가 옆 창고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민간 기업 통합 정기 공채를 4월 한 달 동안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정기 공채를 신청한 기업에는 채용 관련 행정 사무를 지원하고 구직자는 직업 상담사의 면접 카운슬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정기 공채는 4월과 9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 2012년 시행된 이후 443개 기업에서 1,61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기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본사나 주 공장을 제주에 두고 있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도소매 업체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입니다. 제주도는 15개 업체를 인증할 예정인데 선정된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과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축토지 공모 사업으로 추진돼 온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이랜드 그룹 자회사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최근 사업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애월읍 어음리에 K-팝타운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지만 지난해 12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모 당시 취지와 토지 이용 계획이 다르다며 개발 사업 후보자 자격 취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인구 50만 명 돌파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미래 전략은 도시 주거와 교통, 주차, 문화 관광 등 5대 분야에 대한 대단위 사업과 행정 서비스 정책이 마련됩니다. 태스크포스는 5대 분야별로 도시 인프라를 재점검해 미래 전략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